저는 리비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태어나 자랐죠.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믿기 힘든 일이었어요. 아니, 지금도 가끔 꿈만 같습니다. 제가 한국이라는 나라를 어떻게 알게 됐는지, 그리고 그곳에서 제 인생을 바꾼 한 남자를 어떻게 만났는지 말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제 아버지를 아십니까? 이스라엘 육군정보사령부 총사령관을 지낸 분입니다. 전쟁터에서 평생을 보낸 군인이죠. 그런 아버지 앞에서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10살이나 많은 한국 남자와 사귀고 있고 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말씀드리기 위해서요. 아버지는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저를 바라보셨죠.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분노도 실망도 아니었어요. 그냥 차가운 침묵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말씀하셨죠. 그 남자를 데려오라고. 직접 확인하시겠다고요. 저는 그때 알았습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위험한지를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구독자님께 행운을 드립니다. 아버지의 집은 예루살렘 외곽에 있습니다. 오래된 석조 건물이죠. 창밖으로 보이는 올리브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는 그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맞은편 의자에 앉으셨고요. 제 옆엔 지훈이 있었어요. 한지훈. 제가 사랑하게 된 한국 남자였습니다. 지훈은 긴장한 얼굴이었지만 자세는 곧았어요. 군인처럼 말이죠. 아버지는 지훈을 위아래로 훑어보셨습니다. 마치 적군을 분석하듯 말이에요. 그리고 저를 보셨죠.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임신했어요. 지훈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거실에 정적이 흘렀어요. 시계 소리만 똑딱거렸죠. 아버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지훈을 바라보셨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입을 여셨죠. 당신은 누구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무게가 있었어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한지훈입니다. 대한민국 서울에서 왔습니다. 신경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의사라. 그런데 왜 내 딸을 임신시켰소?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아버지, 그건 제 선택이었어요. 아버지는 제 말을 무시하셨죠. 당신 나이가 몇이요? 38입니다. 내 딸보다 10살이나 많구려. 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점을 깊이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리비를 사랑합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가 비웃듯 웃으셨어요. 책임. 그 말이 그렇게 쉽소. 당신이 뭘 안다고. 저는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평생 전쟁터에서 적을 상대하던 분이에요. 사람을 판단하는 눈이 예리했죠. 지훈을 어떻게 볼까? 그냥 나이 많은 외국 남자로 볼까? 아니면 진심을 알아봐 주실까? 아버지는 천천히 일어나셨습니다. 내일 다시 오시오. 저녁을 함께 하죠. 그때 당신에 대해 더 알아보겠소. 지훈이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그렇게 아버지의 집을 나왔습니다. 제 손은 떨리고 있었죠. 지훈이 제 손을 잡았어요. 리비, 괜찮아. 내가 잘할게. 저는 울음이 나왔습니다. 지훈, 미안해요. 아버지가 너무 차갑게 대해서. 지훈은 웃었어요. 당연한 거야. 나도 아버지였다면 그랬을 거야. 우리는 차에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밤새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 두려웠죠. 제 이야기를 제대로 하려면 처음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저는 예루살렘의 의료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머니는 소아과 의사였고 아버지는 군인이었죠. 정확히는 이스라엘 육군 정보사령부 총사령관이었어요. 국가 영웅이라고 불렸죠. 신문에도 자주 나왔고요. 하지만 저에게 아버지는 그냥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바쁘셨어요. 집에 계실 때도 머리는 전쟁터에 있었죠. 저는 아버지의 관심을 받고 싶었습니다. 어릴 때부터요.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학교에서 1등을 했죠.
의대에 합격했을 때도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셨습니다. 잘했구나. 그게 전부였어요. 저는 더 열심히 했습니다. 외과 전문의가 됐죠. 수술실에서 밤을 새우고 환자를 살리고 논문을 썼어요. 그래도 아버지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셨죠. 리비야, 내 아버지는 표현을 못하시는 분이야. 사랑하시는 거야. 하지만 저는 믿을 수 없었어요.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차가운 건가요? 그래서 저는 항상 외로웠습니다. 28살이 됐지만 연애도 제대로 못 해봤어요. 일에만 매달렸죠. 그게 제가 인정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병원 동료들은 저를 냉철하다고 했습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다고요. 아마 아버지를 닮은 거겠죠. 저도 모르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장이 저를 불렀어요. 리비, 자네에게 좋은 소식이 있네. 서울에서 국제의료 컨퍼런스가 열린다네. 인공지능 의료 시스템에 관한 거야. 우리 병원 대표로 자네를 보내고 싶네. 서울이라고요. 한국말인가요? 네, 한국이야. 최근 의료기술이 많이 발전했다더군. 가서 배우고 오게. 저는 솔직히 내키지 않았어요. 한국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 아닌가요? 우리 이스라엘의 의료기술이 훨씬 앞서 있는데요. 하지만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의 명령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 비행기 표를 받았습니다. 2024년 3월이었어요. 비행기 안에서 저는 한국에 대해 검색했습니다. 솔직히 아는 게 별로 없었어요. K-팝이라는 게 유행한다더군요. 그리고 삼성이라는 회사도 있고요. 하지만 의료기술이 뛰어나다는 건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의료 강국이에요. 전쟁이 많은 나라다 보니 외상 치료 기술이 세계 최고죠. 군의관들의 수준도 높고요. 한국이 우리보다 앞설 수 있을까요? 의심스러웠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놀랐습니다. 엄청나게 컸어요. 깨끗하고 현대적이었죠. 사람들도 많았고요. 공항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영어도 잘했어요. 저는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했습니다. 서울의 거리를 보며 또 놀랐어요. 빌딩이 정말 많았죠. 네온 사인이 빛나고 사람들이 바쁘게 걸어 다녔어요. 예루살렘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컨퍼런스는 강남이라는 곳에서 열렸어요. 코엑스라는 거대한 건물이었죠. 첫날 오프닝 세션에서 발표가 시작됐습니다. 한국의 의료 인공지능 시스템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뇌종양 진단 정확도가 95%라고요. 수술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실제 수술 시간을 30% 단축시켰다고요. 정말인가요? 과장 아닐까요? 발표자는 서울대학교 병원 소속이었습니다. 차분하고 논리적이었어요. 데이터도 탄탄했죠. 저는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 생각보다 훨씬 앞서 있구나. 오후에는 병원 투어가 예정돼 있었어요. 서울대학교 병원을 방문하기로 했죠.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또 놀랐어요. 규모가 엄청났죠. 우리 예루살렘 병원보다 몇 배는 큰 것 같았어요. 안내를 맡은 건 젊은 의사였습니다. 자기소개를 했죠. 안녕하세요. 저는 신경외과 한지훈입니다. 오늘 투어를 안내하겠습니다. 저는 그를 처음 봤을 때 별 감흥이 없었어요. 그냥 평범한 한국 남자였죠. 키가 크고 안경을 쓰고 말이 적었습니다. 표정도 별로 없었고요. 우리는 수술실을 둘러봤습니다. 최신 장비들이 즐비했어요. 로봇 수술 시스템도 있었죠. 지우는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3mm 절개로 뇌종양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출혈을 최소화하고 회복 시간을 단축시키죠. 저는 질문했어요. 성공률은 어느 정도인가요? 98%입니다. 놀라운 수치였죠. 그날 오후 저는 지훈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투어가 끝나고 커피를 마시게 됐어요. 병원 카페테리아에서였죠.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의료기술이 이렇게 발전했을 줄 몰랐어요. 지훈은 담담하게 대답했죠. 우리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외상치료 기술도 배우고 싶어요.
저는 조금 놀랐습니다. 이 남자는 자랑하지 않네요. 오히려 겸손했어요. 우리는 의료기술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우는 많은 걸 알고 있었어요. 이스라엘의 군의관 시스템, 응급처치 프로토콜, 심지어 우리 병원의 최근 논문까지 읽었더군요. 저는 점점 흥미가 생겼습니다. 이 사람 단순히 기술만 아는 게 아니네요. 환자에 대한 이해도 깊었어요. 며칠 후였습니다. 컨퍼런스 마지막 날이었죠. 특별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강원도 산간 지역 의료봉사였습니다. 참가 희망자를 받는다고 했죠. 저는 망설였어요. 시간이 더 걸릴 텐데. 하지만 뭔가 끌렸습니다. 한국의 시골을 보고 싶었죠. 실제 의료 현장도 궁금했고요. 신청했습니다. 그리고 알고 보니 지훈도 참가했더군요. 우리는 같은 팀이 됐습니다. 버스를 타고 몇 시간을 갔어요. 산길이 험했죠. 도착한 곳은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집이 몇 채 안 됐어요. 대부분 노인들이었죠. 젊은이들은 다 도시로 떠났다고 했습니다. 마을 회관에 임시 진료소를 차렸어요. 사람들이 줄을 섰죠. 우리는 바빠졌습니다. 진료하고 약을 처방하고 간단한 치료를 했어요. 저는 한 할머니를 진료했습니다. 무릎이 아프다고 하셨죠. 검사를 해보니 인대가 손상돼 있었어요. 수술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는 불가능했죠. 지훈이 옆에서 말했어요. 제가 서울로 모셔가겠습니다. 병원에서 수술 받으실 수 있게 주선하죠.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고맙다고 정말 고맙다고 하셨죠. 저는 지훈을 다시 봤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환자를 정말 생각하는구나. 그날 밤 우리는 마을 회관에서 잤습니다. 잠자리가 불편했지만 괜찮았어요. 지훈과 이야기를 나눴죠. 별을 보며 말입니다. 지훈이 물었어요. 리비는 왜 의사가 됐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죠. 아버지의 인정을 받고 싶어서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는 저를 안 봐주셨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했고 의사가 됐습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해합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의사가 되길 원하지 않으셨죠. 사업을 하라고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사람을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의대에 갔죠. 우리는 닮았구나 생각했습니다. 봉사활동은 사흘 동안 계속됐습니다. 둘째 날 밤에 응급 환자가 왔어요. 젊은 남자였죠. 산에서 일하다가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머리를 다쳤어요. 의식이 흐릿했죠. 지훈이 재빨리 검사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바로 수술해야 해요. 저는 놀랐어요. 여기서 수술을요? 장비도 없는데요. 지훈은 침착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제가 해봤어요. 그리고 그는 준비를 시작했죠. 간이 수술 도구를 꺼내고 소독을 하고 마취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도왔어요. 보조로 들어갔죠. 수술은 10시간 걸렸습니다. 밤새 계속됐어요. 전기가 나가기도 했죠. 손전등을 켜고 수술을 이어갔습니다. 지훈의 손은 떨리지 않았어요. 정확하고 빨랐죠. 저는 그의 집중력에 감탄했습니다. 마침내 수술이 끝났어요. 환자는 안정을 되찾았죠. 지훈은 땀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잘하셨어요, 리비. 도움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당신이 대단한 거죠. 이런 환경에서 수술을 해내다니. 지훈은 고개를 저었어요. 군의관 시절 이런 상황이 많았어요. 야전에서 수술하는 게 일상이었죠. 저는 궁금해졌습니다. 군의관이었어요. 네, 2년 동안 복무했습니다. 최전방 부대에서요. 그때 배운 게 많아요. 환자는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것. 장비가 없어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 의사구나. 새벽이 되자 환자의 가족이 왔어요. 고맙다며 절을 했죠. 우리는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피곤했지만 행복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리비, 당신은 훌륭한 의사예요. 기술도 좋지만 환자를 대하는 태도가 좋아요. 저는 부끄러웠죠.
전 그저 배운 대로 한 거예요. 아니에요. 당신은 따뜻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날 이후 우리는 자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의학 이야기만 한 건 아니에요. 인생에 대해서도 말했죠. 지우는 책을 많이 읽었더군요. 철학에도 관심 있었고요. 음악도 좋아했어요. 클래식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저도 클래식을 좋아했어요. 우리는 취향이 비슷했죠. 봉사가 끝나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이 물었어요. 리비, 서울에 며칠 더 계실 건가요? 일주일 정도요. 그럼 제가 안내해도 될까요? 서울 구경시켜드리고 싶어요. 저는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우리는 그렇게 데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경복궁에도 갔고 남산타워에도 올랐어요. 한강을 걸었죠. 맛있는 음식도 많이 먹었습니다. 지우는 친절했어요.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죠. 저는 점점 그에게 끌렸습니다. 일주일이 금방 지나갔습니다. 귀국할 날이 다가왔어요. 저는 마음이 복잡했죠. 지훈과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정했어요. 저는 이스라엘로 돌아가야 했고 지훈은 한국에 남아야 했죠. 마지막 밤이었습니다. 지훈이 저를 한강으로 데려갔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났죠.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지훈이 말했어요. 리비, 당신을 보내기 싫어요. 저도 가고 싶지 않아요. 그럼 남아요. 농담이죠. 제 일이 있잖아요. 알아요. 하지만 우리 계속 연락해요. 영상 통화도 하고요.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약속해요. 우리는 그날 밤 함께 있었습니다. 다음 날 공항에서 헤어졌죠. 눈물이 났어요. 지훈도 슬퍼 보였습니다. 조심히 가요, 리비. 연락할게요. 예루살렘에 돌아온 후 저는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병원에서 일하고 환자를 돌보고 수술을 했어요. 하지만 마음은 늘 지훈에게 가 있었죠. 우리는 매일 메시지를 주고받았습니다. 영상 통화도 자주 했어요. 시차 때문에 힘들었지만 괜찮았죠. 그렇게 2달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증상이 나타났어요. 몸이 피곤했고 입덧이 있었죠. 저는 처음엔 스트레스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이 많았으니까요. 하지만 증상이 계속됐어요. 동료 의사가 말했죠. 리비, 혹시 임신 아니야? 검사해봐. 저는 황당했습니다. 설마요. 하지만 검사를 했어요. 결과는 양성이었죠. 임신이었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어떻게 해야 하죠? 지훈에게 말해야 할까요? 아니면 혼자 결정해야 할까요?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정했죠. 지훈에게 말하지 않기로요. 왜냐고요? 저는 두려웠습니다. 지훈이 부담스러워할까 봐요. 우리는 아직 결혼도 안 했고 나이 차이도 있고 무엇보다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죠. 게다가 아버지가 알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끔찍했습니다. 저는 지훈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안해요, 지훈. 우리 이제 그만 만나요. 너무 힘들어요. 거리도 멀고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행복하세요.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꺼버렸습니다. 지훈에게서 연락이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며칠 후 이메일이 왔죠. 리비, 무슨 일이에요? 왜 연락을 안 받아요? 제가 뭘 잘못했나요? 말해주세요.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이게 나았어요. 깨끗하게 끝내는 게요. 하지만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죠. 1달이 지났습니다. 배가 조금씩 나오기 시작했어요. 저는 병원에 출산 휴가를 신청했죠. 동료들은 놀랐습니다. 리비가 임신이라니. 아버지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했죠. 어머니는 눈치를 챘습니다. 리비야, 무슨 일이니? 말해봐. 저는 결국 털어놨어요. 어머니, 저 임신했어요. 어머니는 놀라셨죠. 뭐라고? 아버지가 있는 아이니. 네, 한국 남자예요. 의사예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이별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습니다. 아버지한테 말했니?
아니요. 무서워서 못했어요. 리비야, 이건 숨길 수 없어. 배가 나오면 아버지가 알게 될 거야. 그때 더 큰일 나. 지금 말하는 게 나아. 저는 울었습니다. 어머니, 무서워요. 아버지가 저를 용서 안 하실 거예요. 어머니는 저를 안아주셨죠. 괜찮아. 내가 같이 있을게. 용기 내. 며칠 후였습니다. 저는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거실에 앉아 계셨죠.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아버지, 할 말이 있어요. 아버지는 신문을 내려놓으셨어요. 뭐니?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임신했어요. 아버지는 표정이 굳었죠. 뭐라고? 임신이라고요. 한국에서 만난 남자의 아이예요. 아버지는 일어나셨습니다. 한국 남자라고. 네, 의사예요. 신경외과 전문이고요. 나이는 38이에요. 아버지는 화를 내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차갑게 물으셨죠. 그 남자는 지금 어디 있지? 한국이요. 연락은 끊었어요. 왜? 부담 주기 싫어서요.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리비, 넌 바보구나. 그 남자한테 연락해. 당장. 그리고 데려와. 내가 직접 봐야겠다. 저는 떨렸어요. 아버지, 그럴 필요 없어요. 제가 혼자 키울게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마. 그 남자가 책임져야지. 안 그러면 내가 직접 찾아가겠어. 저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지훈에게 연락했죠. 한 달 만이었어요. 지훈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리비. 목소리가 떨렸어요. 지훈, 미안해요. 제가 임신했어요. 당신 아이예요. 전화 너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지훈이 말했죠. 왜 말 안 했어요? 그래서 연락을 끊은 거예요. 미안해요. 부담 주기 싫었어요. 리비, 나 지금 갈게요. 아버지가 당신을 만나고 싶대요. 좋아요. 만날게요. 지훈은 다음날 비행기를 탔습니다. 이스라엘로 날아왔죠. 저는 공항에 마중 나갔어요. 그를 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요, 지훈. 정말 미안해요. 지훈은 저를 안았어요. 괜찮아요. 우리 함께 해결해요. 저는 그제야 안심했습니다. 아버지와의 첫 저녁 식사는 긴장의 연속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지훈을 처음부터 끝까지 관찰하셨어요. 마치 전쟁터에서 적을 분석하듯이요. 식탁에는 어머니도 계셨죠. 어머니는 미소를 지으며 분위기를 부드럽게 만들려 하셨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차가운 시선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어요. 아버지가 먼저 입을 여셨죠. 당신은 의사라고 했소. 네, 맞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신경외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한국에서 좋은 대학이라고 들었소. 네, 한국 최고의 대학 중 하나입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리고 또 물으셨죠. 군 복무는 했소. 네, 군의관으로 2년 복무했습니다. 최전방 부대에서요. 군의관. 아버지의 눈빛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어느 부대였소? 강원도 육군 28사단이었습니다. 북한과 가까운 최전방이었죠. 아버지는 잠시 생각하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최전방이면 힘들었겠소. 네,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많은 걸 배웠습니다. 환자를 살리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아버지는 포크를 내려놓으셨어요. 당신 나이가 38이라고 했지. 내 딸보다 10살이나 많소. 그 점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오? 지훈은 똑바로 아버지를 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저도 걱정했습니다. 나이 차이가 문제가 될까 봐요. 하지만 리비를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나이보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거라고요. 저는 리비를 사랑합니다. 평생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는 표정 하나 변하지 않으셨어요. 책임. 그 말이 쉽소. 입으로는 누구나 할 수 있지. 당신이 내 딸을 정말 책임질 수 있다고 생각하오. 네, 생각합니다. 제 모든 걸 걸고 책임지겠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을 하셨죠. 한국의 의료기술이 이스라엘보다 앞선다고 생각하오.
지우는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각자 강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은 외상치료와 응급의료에서 세계 최고입니다. 전쟁 경험 때문이죠. 한국은 인공지능 의료와 로봇 수술에서 앞서고 있습니다. 서로 배울 점이 많다고 봅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겸손하구려. 좋소. 그럼 당신 가족은 이 일을 아오. 네,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처음엔 놀라셨지만 이제는 축복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일어나셨습니다. 오늘은 이만하죠. 내일 다시 보겠소. 식사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저는 불안했어요. 아버지가 뭘 생각하시는지 알 수 없었죠.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찍 나가셨어요. 어디 가시는지 말씀도 안 하셨죠. 저는 지훈과 함께 예루살렘 구시가지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이었어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리비, 어제 저녁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가 저를 완전히 거부하진 않으신 것 같은데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몰라요. 아버지는 표정으로 속을 드러내지 않으세요. 군인이셔서 그래요. 우리는 서쪽 벽을 지나 커피숍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예루살렘의 오래된 거리가 보였죠. 지우는 제 손을 잡았어요. 리비, 어떻게 되든 괜찮아요. 당신과 아이가 있으면 돼요.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워요, 지훈. 당신이 있어서 다행이에요. 오후가 되자 아버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집으로 오라고 하셨어요. 둘 다 오라고요. 우리는 서둘러 아버지 댁으로 갔죠. 거실에 들어서니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펼쳐져 있었어요. 앉으시오. 우리는 앉았습니다. 아버지는 지훈을 보셨어요. 한 선생. 당신에 대해 조사를 했소. 조사요. 지훈은 놀란 표정이었죠. 네, 조사했소. 군인 출신이니 당연한 일 아니겠소. 내 딸의 미래가 걸린 문제인데. 아버지는 서류를 하나 집어드셨습니다. 당신은 서울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했더군. 의사 국가고시도 전국 3위 안에 들었소. 신경외과 전문의 시험도 1등이었고. 지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군 복무 중에는 야전 병원에서 300건이 넘는 수술을 집도했더군. 생존율이 98%라고 하더이다. 놀라운 기록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가 어떻게 그런 정보를 다 알아내셨죠?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처음으로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게 있더군. 당신은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 산하 의료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더이다. 지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건 기밀 사항입니다. 알아요. 하지만 나는 이스라엘 정보사령부 출신이요. 못 알아낼 게 없지. 아버지는 또 다른 서류를 꺼내셨어요. KF-21 전투기 조종사를 위한 뇌신경 모니터링 시스템. 당신이 개발팀의 핵심 인물이더군. 조종사의 뇌파를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피로도와 집중력을 측정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지우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공개할 수 없는 정보입니다. 물론이요. 나도 군인이었으니 이해하오. 아버지는 서류를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지훈을 똑바로 보셨죠. 한 선생, 당신은 단순한 의사가 아니더군요. 국가를 위해 일하는 사람이요. 군사 의료 기술을 개발하는 과학자이기도 하고. 저는 감탄했습니다. 아버지는 일어나셨습니다. 창가로 걸어가셨죠. 한참을 밖을 바라보시다가 말씀하셨어요. 한 선생, 솔직히 말하겠소. 처음 당신을 봤을 때 마음에 들지 않았소. 나이도 많고 외국 사람이고 내 딸을 임신시켰으니 당연했소. 지우는 조용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에 대해 알아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소. 당신은 진지한 사람이더군. 의사로서도 사람으로서도 훌륭하오. 아버지는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특히 국방 의료 기술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인상 깊었소. 군인으로서 그 중요성을 잘 아오. 전쟁터에서 의료 기술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구하는지. 당신은 그 일을 하고 있소.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저 제 일을 할 뿐입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으셨어요.
아니요. 당신은 겸손하지만 나는 압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필요하오. 한국에도 세계에도. 그리고 내 딸에게도.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지훈을 인정하신 거예요. 아버지는 지훈에게 손을 내미셨습니다. 한 선생, 내 딸을 부탁하오. 잘 돌봐주시오. 지훈은 일어나 악수를 했습니다. 네, 약속드립니다. 평생 리비를 사랑하고 지키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저를 보셨어요. 리비,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나는 처음엔 몰랐다. 하지만 이제 알았어. 이 사람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저는 아버지께 안겼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아버지도 저를 안아주셨어요. 나도 사랑한다, 리비. 항상 사랑했어. 표현을 못했을 뿐이지. 그날 저녁 우리는 가족 식사를 했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아버지는 지훈에게 이것저것 물으셨죠. 한국의 군사기술, 의료 시스템, 문화에 대해서요. 지훈도 편안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감탄하셨어요. 한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대단하구려. 전쟁의 폐허에서 이렇게 발전하다니. 우리 이스라엘과 비슷한 점이 많소. 지훈이 말했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두 나라 모두 어려운 환경에서 살아남았죠. 그래서 강해졌고요. 아버지는 웃으셨습니다. 그래서 당신도 강한 거겠지. 좋소, 한 선생. 우리 가족이 됩시다. 어머니도 기뻐하셨어요. 드디어 손주를 보겠네요. 아들인가요, 딸인가요? 아직 모릅니다. 다음 주에 검사 받을 거예요. 그럼 빨리 알려주세요. 준비할 게 많아요. 그날 밤 지훈과 저는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지훈이 말했어요. 리비, 오늘 정말 놀랐어요. 아버님이 저를 받아주실 줄 몰랐거든요. 저도 놀랐어요. 아버지가 당신을 조사하셨다니. 그것도 그렇게 자세히. 하지만 다행이에요. 이제 우리 결혼할 수 있어요. 지훈은 저를 안았습니다. 리비, 행복하게 해줄게요. 약속해요. 저도 약속해요. 한 달 후 지훈의 부모님이 이스라엘로 오셨습니다. 상견례를 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긴장됐어요. 한국 문화를 잘 몰랐거든요. 지훈이 설명해 줬습니다. 우리 부모님은 전통적이세요. 하지만 따뜻하신 분들이에요. 걱정 마세요. 공항에 마중 나갔습니다. 지훈의 어머니는 우아한 분이셨어요. 한복을 입고 오셨죠. 아버지는 온화한 인상이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비예요. 한국말로 인사했습니다. 지훈이 가르쳐 줬거든요. 지훈 어머니는 웃으시며 제 손을 잡으셨어요. 어머, 한국말 잘하네요. 우리 며느리 예쁘다. 아니에요, 아직 서툴러요.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돼요. 우리는 아버지 댁으로 갔습니다. 양가 부모님이 처음 만나시는 자리였죠. 약간 어색한 분위기였어요. 문화가 다르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들이 분위기를 풀어주셨습니다. 지훈 어머니가 선물을 꺼내셨어요. 한국 전통차와 한과였죠. 이건 저희 나라 전통 간식이에요. 맛있어요. 제 어머니가 받으셨습니다. 고마워요. 저희도 준비한 게 있어요. 올리브 오일과 대추야자였죠. 이스라엘의 특산품이었습니다. 어머니들은 금방 친해지셨어요. 음식 이야기를 하시며 웃으셨죠. 아버지들은 조금 다른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지훈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사령관님, 군 생활이 어떠셨습니까? 제 아버지가 대답하셨죠.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소. 나라를 지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 지훈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우리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단 국가라 군대가 중요하죠. 아드님도 군의관으로 복무하셨다고 들었소. 네, 2년 동안 최전방에서요. 자랑스럽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셨어요. 훌륭한 아드님을 두셨구려. 그날 저녁 우리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통 음식과 한국 음식을 섞어서 준비했어요. 어머니가 훔무스와 피타를 만드셨고 지훈 어머니는 불고기를 준비하셨죠. 식탁은 풍성했습니다. 지훈 어머니가 불고기를 드시며 말씀하셨어요. 이거 훔무스라는 거죠. 처음 먹어보는데 맛있네요.
제 어머니가 웃으셨습니다. 한국 불고기도 정말 맛있어요. 레시피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물론이죠. 나중에 가르쳐 드릴게요. 아버지들도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지훈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사령관님, 이스라엘은 정말 특별한 나라 같습니다. 역사도 깊고 문화도 풍부하고요. 아버지가 대답하셨죠. 한국도 마찬가지 아니겠소. 5천년 역사의 찬란한 문화, 그리고 짧은 시간에 이룬 경제 발전. 정말 대단하오. 두 분은 서로를 존중하셨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지훈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사령관님, 저희 아들이 리비를 잘 돌보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아버지가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지훈을 가족으로 맞이하겠소. 그날 밤은 정말 따뜻했습니다. 2달 후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예루살렘의 전통 예식장에서였죠. 한국식과 이스라엘식을 섞었어요. 저는 웨딩드레스를 입었고 지훈은 턱시도를 입었습니다. 양가 가족들이 모두 참석하셨어요. 친구들도 왔죠. 한국에서 온 친구들도 있었고 제 병원 동료들도 왔습니다. 예식은 아름다웠어요. 아버지가 저를 지훈에게 인도하셨습니다. 지훈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죠. 한 선생, 내 딸을 부탁하오.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네, 평생 사랑하겠습니다. 서약을 나눴어요. 반지를 교환했죠. 모두가 박수를 쳤습니다. 피로연도 즐거웠어요. 한국 음식과 이스라엘 음식이 함께 나왔죠. 하객들은 맛있다며 즐겼습니다. 춤도 췄어요. 이스라엘 전통 춤인 호라를 췄죠. 지훈도 배워서 함께 췄습니다. 모두가 웃고 즐겼어요. 그날 밤 지훈이 말했습니다. 리비, 오늘 정말 행복해. 나도요.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우리 아이도 행복할 거야. 그러고 나서 석 달이 지났습니다. 출산일이 다가왔어요. 병원에 입원했죠. 진통이 시작됐습니다. 지훈이 옆에 있었어요. 괜찮아, 리비. 잘하고 있어. 힘들었지만 견뎠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들이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들렸죠. 건강한 아이였어요. 지훈이 아이를 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말했죠. 리비,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도 울었습니다. 우리 아이예요. 우리의 사랑이에요. 이름을 다니엘이라고 지었습니다. 히브리어와 한국어 모두에서 의미가 있는 이름이었죠. 다니엘은 건강하게 자랐어요. 아버지는 손주를 정말 사랑하셨습니다. 매일 보러 오셨죠. 다니엘을 안고 웃으셨어요. 지훈 부모님도 자주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오시는 게 쉽지 않았지만 손주를 보기 위해 왔죠.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지훈은 이스라엘에서 일자리를 구했어요. 예루살렘 병원에서 함께 일하게 됐죠. 저도 복직했습니다. 다니엘은 양국 국적을 모두 갖게 됐어요. 한국과 이스라엘 양쪽 다요. 어느 날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리비야, 내가 한국 남자를 만난 게 다행이구나. 왜요, 아버지? 한국은 정말 대단한 나라야. 의료기술도 뛰어나고 사람들도 성실하고. 지훈 같은 사람이 많다면 그 나라는 계속 발전할 거야. 저는 웃었습니다. 맞아요, 아버지. 한국은 정말 좋은 나라예요. 그리고 지훈은 최고의 남편이에요. 아버지는 다니엘을 안으셨어요. 이 아이는 두 나라의 장점을 다 가질 거야. 한국의 성실함과 이스라엘의 강인함을. 네, 그럴 거예요. 이제 저는 행복합니다. 지훈과 함께, 다니엘과 함께, 가족과 함께요.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였지만 가장 행복한 결과를 가져왔어요. 사랑은 국경을 넘고 나이를 넘고 모든 장벽을 넘는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진심은 통한다는 것도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돌이 됐을 때의 일입니다. 우리는 돌잔치를 크게 열었어요. 한국식과 이스라엘식을 섞었죠. 한복도 입히고 돌잡이도 했습니다. 다니엘은 청진기를 잡았어요. 지훈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 의사 되려나 봐. 아버지도 옆에서 웃으셨죠. 아니면 군의관이 될지도 모르지.
그날 밤 손님들이 다 가고 나서였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거실로 나갔죠. 아버지는 창밖을 보고 계셨습니다. 리비야, 앉아라.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는 한참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갑자기 왜 그러세요? 내가 어릴 때 말이다.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 항상 바빴고 너를 안아주지도 않았고 사랑한다는 말도 안 했지.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아니야, 괜찮지 않아. 나는 군인이라는 핑계로 감정을 숨겼어. 하지만 그건 변명일 뿐이야. 너는 내 딸이었는데 말이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처음 봤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감정을 드러내시는 걸요. 아버지, 저는 알아요. 아버지가 저를 사랑하신다는 거. 표현을 못하셨을 뿐이죠. 아버지는 고개를 돌리셨어요. 눈가가 붉었습니다. 지훈을 보면서 깨달았어. 진짜 사랑은 말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걸. 그 친구는 너한테 매일 사랑한다고 하더구나.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옆에 있어주지. 나는 그러지 못했어.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이제라도 괜찮아요.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아버지는 저를 안아주셨어요. 평생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저를 꼭 안아주신 게요. 미안하다, 리비야. 정말 미안하고 사랑한다. 저는 울었습니다. 아버지 품에서요.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정말 사랑해요. 그로부터 몇 달 후였습니다. 지훈이 큰 소식을 가져왔어요. 리비, 내가 프로젝트 하나를 제안받았어. 무슨 프로젝트인데요? 한국과 이스라엘의 의료기술 협력 프로젝트야. 양국 정부가 함께 추진하는 거래. 정말이요? 어떤 내용인데요? 지훈은 신이 나서 설명했습니다. 한국의 인공지능 의료기술과 이스라엘의 전장 의료 시스템을 결합하는 거야. 군과 민간 모두에 적용할 수 있어. 정말 의미 있는 일이야. 저도 참여할 수 있어요. 당연하지. 아니, 오히려 내가 꼭 필요해. 이스라엘 의료진의 협력이 중요하거든. 우리는 그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한 달에 2번 회의가 있었어요. 화상으로 하기도 하고 직접 만나기도 했죠. 한국 팀과 이스라엘 팀이 협력했습니다. 처음엔 문화 차이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점점 이해하게 됐죠. 한국 팀은 빠르고 효율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팀은 창의적이고 유연했어요. 두 장점이 합쳐지니까 시너지가 났죠. 프로젝트는 성공적이었습니다. 1년 만에 프로토타입이 나왔어요. 응급 상황에서 환자의 상태를 인공지능이 분석하고 최적의 치료법을 제시하는 시스템이었죠. 군에서도 민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양국 정부가 만족했어요. 언론에도 보도됐죠. 한국과 이스라엘의 의료 협력 성공 사례라고요. 지훈과 저는 인터뷰도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두 분의 협력이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훈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부부이기도 하지만 동료이기도 합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죠. 그게 이 프로젝트의 원동력이었어요. 저도 말했습니다. 사랑과 일은 다르지 않아요. 서로를 믿고 함께 나아가는 거죠. 다니엘이 3살이 됐을 때입니다.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재미있는 건 다니엘이 2 언어를 동시에 배운다는 거였죠. 저한테는 히브리어로 말하고 지훈한테는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엄마, 물 주세요. 히브리어였어요. 그러다가 지훈을 보면 또 바꿨죠. 아빠, 물. 한국어로요. 우리는 놀라웠습니다. 어떻게 구분하는 거죠? 지훈이 웃으며 말했어요. 아이들은 천재야.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지. 유치원에 보냈습니다. 예루살렘의 국제 유치원이었죠. 다양한 나라 아이들이 있었어요. 다니엘은 금방 적응했습니다.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다니엘은 특별한 아이예요. 언어 능력도 뛰어나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려요. 저는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아들이 두 문화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구나. 어느 날 다니엘이 물었어요. 엄마, 나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지훈이 대답했죠. 다니엘아, 너는 한국 사람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사람이기도 해. 둘 다야. 그게 뭐예요? 그건 말이야, 내가 2배로 특별하다는 거야. 두 나라의 좋은 점을 다 가질 수 있어.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해 여름 우리는 한국에 갔습니다. 가족 여행이었죠. 다니엘을 데리고 가는 첫 한국 여행이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지훈 부모님이 마중 나오셨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다니엘이 뛰어갔어요. 지훈 어머니가 다니엘을 안으셨죠. 어머, 우리 손주 많이 컸네. 할아버지도 옆에서 웃으셨어요. 잘 왔다, 다니엘아. 할아버지가 맛있는 거 많이 사줄게. 우리는 서울에 머물렀습니다. 지훈의 부모님 댁에서요. 큰 아파트였죠. 다니엘 방도 따로 준비해 주셨어요. 며칠 동안 서울 구경을 했습니다. 경복궁에도 가고 남산타워에도 올랐어요. 롯데월드에도 갔죠. 다니엘은 정말 좋아했습니다. 놀이기구를 타며 깔깔거렸어요. 저도 즐거웠습니다. 한국은 정말 활기찬 나라였어요. 사람들도 친절했고요. 어느 날 지훈이 말했습니다. 리비, 오늘 특별한 데 데려가고 싶어. 어디요? 내가 군 복무했던 부대야. 우리는 차를 타고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몇 시간을 달렸죠. 산길을 올라갔어요. 부대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물론 부대 안으로는 못 들어갔죠. 하지만 주변을 걸었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여기서 2년을 보냈어. 힘들었지만 배운 게 많았지. 어떤 걸 배웠어요? 책임감이요. 환자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 저는 지훈의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여기서 배운 것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덕분에 당신을 만날 수 있었어요. 우리는 웃었습니다. 다니엘이 뛰어다니며 놀았어요. 아빠, 여기 좋아요. 응, 아빠한테도 특별한 곳이야. 서울로 돌아와서 지훈의 친구들을 만났습니다. 의대 동기들이었죠. 다들 반가워했어요. 지훈아, 오랜만이다. 부인도 데려왔네. 저는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비예요. 친구들은 신기해했어요. 이스라엘에서 왔다며. 어떻게 만났어? 지훈이 우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의료 컨퍼런스에서 만났어요. 그리고 사랑에 빠졌죠. 친구들이 놀라워했죠. 와, 로맨틱하다. 국제 결혼 어때? 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어요. 문화 차이도 있고 언어도 달랐죠. 하지만 사랑하면 극복할 수 있어요. 친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지훈이 좋은 사람 만났네. 저도 감사해요. 지훈은 정말 좋은 남편이에요.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국 음식도 많이 먹었어요. 삼겹살, 불고기, 냉면, 비빔밥. 다 맛있었죠. 다니엘도 잘 먹었습니다. 엄마, 이거 맛있어요. 응, 맛있지. 한국 음식이야.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좋아해요. 저는 웃었습니다. 그래, 넌 한국 사람이기도 하지. 한국 방문이 끝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지훈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리비, 우리 가족이 돼줘서 고마워.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더 감사하죠. 우리 지훈이를 잘 돌봐줘서 고마워. 아들이 행복해 보여. 저도 행복해요. 지훈 덕분이에요. 지훈 어머니도 말씀하셨죠. 리비, 다음에 또 와. 우리 다니엘도 보고 싶고. 네, 꼭 다시 올게요. 공항에서 헤어질 때 지훈 부모님이 우셨어요. 조심히 가. 연락 자주 해. 네, 그럴게요. 비행기 안에서 다니엘이 잠들었습니다. 지훈이 말했어요. 리비, 이번 여행 어땠어? 정말 좋았어요. 한국이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당신 가족도요. 다행이다. 우리 부모님도 당신을 정말 좋아하셔. 저도 사랑해요. 우리는 손을 잡고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다니엘이 5살이 됐을 때입니다. 유치원에서 그림을 그려왔어요. 가족 그림이었죠.
저와 지훈 그리고 다니엘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도 있었어요. 다니엘아, 이거 누구야? 할아버지들이요. 여기는 이스라엘 할아버지, 할머니. 여기는 한국 할아버지, 할머니. 다니엘은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나는 가족이 많아서 좋아요.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래, 넌 정말 축복받은 아이야. 그날 밤 지훈에게 말했어요. 지훈, 우리 정말 행복하네요. 응, 행복해.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 처음 당신을 봤을 때 생각나요. 컨퍼런스에서. 당연하지. 잊을 수가 없어. 당신이 나한테 질문 공세를 퍼부었잖아. 저는 웃었습니다. 미안해요. 그때 좀 거만했죠. 아니야. 그게 좋았어. 자신감 있고 똑똑한 여자였으니까. 지우는 저를 안았어요. 리비 사랑해. 평생 사랑할게. 저도 사랑해요. 정말 많이. 그리고 또 1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가 편찮으셨어요. 건강검진을 받으셨는데 안 좋은 소식이었죠. 심장에 문제가 있다고 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했어요. 저는 걱정이 됐습니다. 지훈도 함께 걱정했죠. 우리는 최고의 의사를 찾았습니다. 수술 날짜를 잡았어요. 수술 전날 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저를 부르셨어요. 리비야, 앉아라. 저는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세요. 수술 잘 될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나는 걱정 안 해. 다만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뭐예요, 아버지? 너는 내 자랑이야. 훌륭한 의사이고 좋은 엄마이고 멋진 딸이지.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지훈을 만난 것도 잘한 일이야. 그 친구 덕분에 너는 더 행복해졌어. 그리고 나도 배웠지. 진짜 사랑이 뭔지. 저는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사랑해요. 저도 아버지 자랑스러워요. 아버지는 웃으셨어요. 고맙다, 리비야.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회복하셨어요. 몇 주 후 퇴원하셨죠. 집에서 요양하셨습니다. 다니엘이 매일 찾아뵀어요. 할아버지, 빨리 나으세요. 아버지는 다니엘을 안으셨습니다. 고맙다, 우리 손주야. 할아버지 금방 나을 거야. 지훈도 자주 찾아뵀어요. 아버님, 약 잘 드셔야 해요. 운동도 조금씩 하시고요. 알았네. 자네가 있어서 든든하구만. 아버지는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몇 달 후엔 산책도 다니셨어요. 저희와 함께요. 다니엘이 할아버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꽃 예뻐요. 그래, 예쁘구나. 우리 다니엘처럼.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행복했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 이 순간이요. 그리고 2024년 가을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초등학교에 입학할 준비를 했어요. 국제학교에 등록했죠. 다니엘아, 학교 가면 재미있을 거야.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엄마, 저 궁금한 게 있어요. 뭐가 궁금한데? 저는 왜 두 나라 말을 해요? 다니엘의 질문에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죠. 그건 말이야, 내가 특별하기 때문이야. 엄마는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빠는 한국 사람이지. 그래서 넌 두 나라의 언어를 다 배울 수 있어. 그게 좋은 거예요. 당연하지. 세상에는 많은 나라와 언어가 있어. 내가 두 개를 안다는 건 큰 축복이야. 다니엘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저는 두 나라를 다 사랑해요. 저는 다니엘을 안았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어. 지금 저는 34살입니다. 지우는 44이 됐고요. 우리는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어요. 둘 다 병원에서 일하고 있죠. 프로젝트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이스라엘의 의료 협력은 더 확대됐어요. 이제는 다른 나라들도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례가 모델이 됐죠. 다니엘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이제 6살이 됐습니다. 학교도 잘 다니고요. 친구들도 많아요. 언어도 유창해졌죠. 히브리어, 한국어, 영어까지 3개 언어를 합니다. 저는 가끔 생각해요. 만약 그때 한국에 가지 않았다면 어땠을까? 지훈을 만나지 못했다면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어요. 한국에 간 것, 지훈을 만난 것, 사랑에 빠진 것, 그리고 다니엘을 낳은 것. 모두가 축복이었습니다. 어제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리비야, 내가 한국 남자를 만나서 정말 다행이다. 웃으며 대답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버지. 아버지는 다니엘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아이는 두 나라의 다리가 될 거야. 한국과 이스라엘을 연결하는 다리. 그럴 거예요. 다니엘은 특별한 아이니까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너도 특별하단다. 용기 있고 사랑을 선택했으니까. 저는 아버지의 말씀에 감동했습니다. 지훈도 옆에서 말했어요. 아버님, 저도 감사합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은 리비를 만난 거예요. 아버지는 웃으셨죠. 자네도 고맙네. 내 딸을 행복하게 해줘서. 저는 지금 이 글을 쓰며 생각합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이라고요.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잘 몰랐어요. 관심도 없었죠. 하지만 그곳에서 제 인생의 반쪽을 만났습니다. 사랑은 국경을 넘고 문화를 넘고 모든 장벽을 넘는다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진심은 통한다는 것도요. 아버지는 처음엔 반대하셨지만 결국 이해해 주셨죠. 지훈의 진심을 보셨으니까요. 이제 저는 두 나라를 모두 사랑합니다. 이스라엘, 제가 태어난 곳. 그리고 한국, 제 남편의 나라.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두 나라를 다 사랑하며 자라고 있죠. 저는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은 가능하다는 것, 문화의 차이는 극복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족은 언제나 함께라는 것을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한국은 정말 멋진 나라예요. 기술도 발전했고 사람들도 따뜻하고 문화도 아름답죠. 저는 한국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 남자 한 명을 정말 사랑합니다. 제 남편 지훈이요. 그가 없었다면 저는 지금의 저가 아니었을 거예요. 다니엘도 이 행복도 없었겠죠. 감사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사랑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사랑하세요. 국경도 나이도 문화도 사랑 앞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진심만 있다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저처럼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에서 리비한이 올립니다. 네, 지금 제 이름은 한리비예요. 지훈의 성을 따랐죠. 자랑스럽게 한국 이름을 갖게 됐어요. 그리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